잘 모르시니까 제 소개 부탁하겠습니다. 저 사진이 어딜까요? 청와대입니다. 청와대에 제가 전직이 경찰, 특별한 건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경찰 공무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12년 정도 하고 지금은 아메이 13년 했으니까 일을 한 지는 25년 정도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저처럼 많은 공무원들이 공무원을 경험하신 분 잘 없어요. 잘려서 나오지 아니면 정년퇴직을 하시든지. 그죠? 근데 저는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는 나이에 제가 멋있게 사표를 던지고 이렇게 나올 수 있었고, 제가 뭐 그게가 안 맞아서 일을 선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기 갈 정도면 잘 나갔겠죠. 그죠? 그래서 저에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반나절 정도 청와대에서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초청받아서 갔던 사진이고요. 아들 둘이 있는데 이맘때 아내를 만났습니다. 2011년도에 아내를 시작했고 2018년도에 다이아몬드가 되고 얼마 전에 북극 여행을 지난달에 갔다 왔잖아요. 제 애들이 저렇게 컸습니다. 고3 중2의 표정 같지는 않죠. 고3 중2. 네, 아메이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 애들은 그냥 아메이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본 거는 여행이잖아요. 아메이, 그죠? 그래서 행복의 종합선물 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사람들 막 만나서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잘 대답 못 하시죠. 그럴까봐 저도 아메이를 저희 제일 친한 친구한테 들었는데 객관식으로 내주더라고요. 가장 마음에 드는 두 가지를 한 가지를 고르라면 또 못 고를까봐 두 가지를 골라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가 수입, 뭐 자산 소득, 내 사업, 좋은 집, 안전한 차. 저도 그때 제 친구가 물어봤을 땐 12가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 12가지로 만들어 봤어요. 10년 이상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의 꿈이 저 안에 거의 다 포함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골라보라고 하면 빠르게 고르시는 분도 있고 객관식이니까 막 하나 더 고르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두 개 더 고르면 안 돼요. 다 하면 안 돼요. 뭐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가 다 원하는 바죠. 그죠? 근데 제가 이걸 질문을 하고 나서 이게 전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메이예요. 이렇게 하면 믿을까요? 잘 안 믿겠죠? 그래서 제가 왜 이루어지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다고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합니다. 회사에서는 아메이 비즈니스가 다른 일하고 특별한 장점이 이게 크게 네 가지라고 또 정리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정리해도 되는데 회사에서는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한 파이프라인이다. 우리가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자산소득의 개념을 너무나 잘 알죠. 그리고 이 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저는 자산소득이라는 말을 사실 명확하게 이해한 건 이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말해서 사실 아기가 어리고 해서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사업을 하려고 여기에 나왔어요. 여기 알아보러 온 게 아니라. 근데 여기 와서 사실 좀 놀랐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미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에 전부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와닿았고 두 번째는 합리적인 보상. 이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실 공무원은 선착순이거든요. 수입이 호봉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역전되는 게 되게 좋았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일을 많이 하며 그래서 일반 직장은 또 모르겠는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기 능력이 개발되기가 되게 쉽지는 않겠다. 왜냐면 많이 잘하고 일을 잘한다고 해서 수입이 더 올라가고 막 이런 게 없으니까 굳이 적당히 잘리자 이런 수준으로 해서 자기 개발 제가 그런 느낌은 받았었어요. 막 노력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 좀 떨어져서 나올 것 같은 수준이 제가 떨어져서 제가 네, 다른 분들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그렇게 노력을 막 하지 않더라고 거기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여행 앞에 특별한 여행이라고 회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사가 제공하는 여행인데 본인이 특별한 여행이라는 글자를 붙였으면 뭔가 있겠죠, 그죠? 그런 얘기도 제가 좀 이따 해드릴 거고요. 저는 가장 쇼킹했던 게 뭐냐면 상속이었어요. 그것도 상속세 없이 상속된다는 말이 굉장히 와닿았고 지금도 아메 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 보면 너무 심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지 않아요? 뜯어말려도 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노력이 어디 안 가거든요. 내 자식한테 갈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왜 공무원 그만두고 이거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뭐 대충 해서 들어가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도 노력해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3일 만에 처리되더라고, 사표 수리가.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지 않았다면 아메 비즈니스를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부업 삼아 그냥 애 키우면서 살살 이렇게 했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업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걸 이해하는 순간
남의 일을 하루도 하기 싫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 순간 저는 사실 뭐 아메이 말고는 아무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이 너무나 많지만 크게 돈을 버는 방식은 네 가지라 하잖아요. 직장인, 그다음에 자영업 전문직.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너무 많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 좀 힘들면 자영업 할까? 자영업 좀 힘들면 어디 들어갈까?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에 95%의 사람들이 5%의 돈을 가지고 갈라야 되기 때문에 계속 돈이 부족한 거죠, 여기는. 근데 저 오른쪽에 있는 우리 주위에 잘 보이지 않는 사업가, 투자가 이런 사람들은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서 기부하고 막 상속을 어떻게 시킬지 이렇게 하잖아요. 5%의 사람이 95%의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처음으로 이 책을 읽고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오른쪽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많은 분들이 뭐 부동산, 주식 요즘에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와 똑같이 아메이 비즈니스도 자산 소득을 벌 수 있다고 했어요. 2년에서 5년. 저는 이제 저게 너무 와닿았어요. 사실은 그때는 잘 몰라서 일이라는 거는 오래 안 하고 싶다. 그래서 2년에서 5년 만에 끝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원래 직장 들어가면 3, 40년을 해야 되는 거를 2년에서 5년 만에 끝내면 안 할 수 있겠다. 이래서 시작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평생 일이 있는 게 감사하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고요. 투잡으로 가능하다 해서 그것도 좋았어요.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낮에 일하고 거의 오셨을 거잖아요. 근데 그걸 그만두고 하라 하면 리스트가 너무 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자기 시간 남는 시간에 하면 된다. 그리고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 스펙 아무것도 필요 없다. 저도 굉장히 스펙이나 뭐 능력이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스토리가 조금 뭐 전직이 특이하다? 뭐 이런 정도. 네. 그런데 그걸 노동 수입이 아니라 자산 수입을 벌 수 있다. 근데 그 수입을 내가 정할 수 있다. 연금 같은 경우에는 금메달도 100만 원 뭐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도 내가 정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100만 원이든 500이든 1000만이든 내가 정할 수 있다. 또 와닿았던 거는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연금은 나이 들어서 받는 거야. 늙어서 받는 거.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젊어서 받는 연금인 거예요. 그래서 젊어서 연금이 있으면 어떨까? 어떨까요? 너무 세상이 살만할 것 같지 않아요? 젊어서 자산, 연금 이런 거 있으면 그죠? 그리고 해외여행을 보내주고 상속이 된다는 이 말에 제가 사실 관심은 가지게 됐었고 본격적으로 로버트 교사키 책을 그때 부자 아빠 시리즈를 읽으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사업은 너무 무서워. 이런 거 있었는데, 내가 가난한 삶에서 가난한 부모에서 벗어나는 길은 유일하게 오른쪽 사부면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준 책입니다. 그래서 상속도 그냥 상속이 아니라 우리나라 상속세 센 거 아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외국으로 막 가려고 하고 돈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상속세가 없고 번호가 가면 지위와 인정과 여행권과 수입과 모든 게 간다는 거예요. 여기 77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국 아메이의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님들의 자녀들의 ABO 비율입니다. 다 아메이를 안 할까봐 걱정이 하시잖아요. 만약에 이게 돈만 버는 일이면 저도 우리 아들 둘인데 이게 돈만 버는 일이면 제가 좀 많이 벌어가지고 열심히 해서 그냥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들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여행 갔다 오면 한다 합니다. 다. 하라고 안 해요. 저는 하지 마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라 하면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지 마라 하거든요. 책도 잘 안 읽고 이러니까 하지 말라고. 책을 읽어야 성공한다고. 책을 안 읽어서 아메 안 시켜준다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은 막 한다고 이래요. 네, 그래서 내가 에메랄드로 상속시키면 에메랄드로 출발하고 다이아몬드를 상속시키면 다이아몬드로 출발하고. 여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메이를 만날 때 꿈 중에 하나가 평생 해외여행을 1년에 한 번씩 가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둘째를 안 낳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4살 터울랍니다, 둘째가. 계획이 없이 둘째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때 매년 여행 가는 꿈은 2년에 한 번으로 바꿔야 되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더 벌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했고, 내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요즘 다 그렇죠. 애를 안 낳든지, 한 명만 낳든지. 그래서 저는 한 명만 낳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둘째를 낳는 바람에 제가 아메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행을 갈 수 있는 삶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기서 어떤 말이 가장 와닿습니까? 제가 글이 잘 안 보여가지고 물어봤어요. 좋은 말 다 적혀 있죠. 근데 여행이란 얼마 전에 가장 와닿았던 말이 삶의 디톡스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인생에 찌꺼기가 생기겠죠. 아까 디톡스 했잖아요. 굿모닝 디톡스 했는데 내 인생의 디톡스는 여행이라는 거예요. 너무 와닿지 않아요?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뭐 고민이 많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디톡스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메이에서 매년 리더십 여행을 보내주니까 그죠? 사업을 열심히 하시게 되면 디톡스를 매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애들이 어릴 때부터 여행 갔으면 좋겠다. 이 꿈을 안 잡았으면 빨리 여행을 성취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2013년도에 바로 첫 여행을 가게 됐는데 그때 애들이 굉장히 어렸었어요. 쭉쭉쭉 가다가 이번에 지난달이죠. 북후옥 마지막 여행은 우리 아들이 고3이거든요. 수능을 치고 일주일 뒤에 떠난 여행입니다. 그래서 표정이 굉장히 해맑아요. 삿포로 여행은 고3 올라가자마자 3월 달에 갔거든요. 그래서 표정이 그렇게 밝진 않습니다. 왜냐면 학교를 빼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는데 이렇게 저는 여기 와서 좀 놀랐던 게 많은 분들이 미래 준비하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왜냐면 저는 연금이 있었기 때문에 부부 공무원이라서 미래 생각은 안 하고 살았어요. 그냥 아무리 들어보니까 여행 좀 가면 너무 좋겠다. 막 이런 생각. 뭐 지금 당장 좀 더 수입이 100만 원만 더 나와도 애들 교육비 좀 더 쓸 수 있지 않을까? 1년에 여행 좀 더 가고 막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미래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저는 쇼킹했어요. 솔직히. 그때도 100세 시대란 얘기를 많이 했어요. 10년 전에는. 그래서 다 100세 보험 넣어 놓으셨죠. 근데 지금 뭐랍니까? 120세 시대. 네.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아직 절반도 못 사신 거죠, 지금 다. 그죠? 너무 많이 남은 거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보다 훨씬 더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시대가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지금은 노후 준비가 필수인 시대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잘 못하느냐? 우리 부모님들이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본 게 없는데 처음으로 미래 준비를 해야 되는 세대가 된 거죠. 그래서 다 오래 일하고 싶으신데 퇴직은 너무 빠르잖아요. 그래서 각자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 직업을 가지고 계실 건데 뭐 직장 자영업 유튜브 이런 거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다시 투자. 그죠? 많이 하시죠? 부동산, 주식, 코인, 뭐 예금, 증권 뭐 하십니까? 전 저 많은 것 중에서 예금, 증권밖에 안 해봤어요. 간이 작아가지고. 간이 작아가지고. 근데 저런 거 못 하겠더라고. 주식, 부동산 이런 거. 제 성격에도 안 맞고 그랬는데 아메이는 리스크가 없어서 저는 저런 걸 하지 않고 주변에서 다 주식, 부동산 할 때 저는 아메이 비즈니스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시간 한 40분 정도 있는데 아메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아메이 비즈니스의 회사 제품을 먼저 간단하게 보고요.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좀 비전이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면 우리가 돈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사업을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내 뜻대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이걸 갖고 있다면 누구나 다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속이 가능하려고 하면 아메이 비즈니스가 제가 많은 분들이 사표 쓸 때 갈등 안 했냐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전 단 1초도 하지 않았다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망했더라고. 확실히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국가보다 안전하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쟁이 나도 망하지 않는 초인류 기업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기업의 평균은 20년인데 아메이는 65년 됐어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가 뉴트라이트인데 90년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살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회사가 그죠? 망하지 않겠죠. 일단 빚이 없어요. 빚이 없어서 회사가 망하는 이유는 뭘까요? 빚과 은행 금리와 이런 것 때문에 망하지 않을까요? 그죠? 이 회사를 왜 만들었을까? 이런 스토리를 알면 진짜 다른 제품 못 씁니다. 이런 스토리를 알면. 그냥 저는 솔직히 말해서 내 좀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비즈니스를 선택했어요. 근데 이분들은 65년 전에 이런 생각을 했대요. 자신들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들까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했다. 그래서 아메이 회사를 만들어서 이 우수한 제품들을 마트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 돈 있는 데 주지 않겠다. 그냥 잘 살고 싶은 사람,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사람한테 동등한 기회를 주겠다고 65년 전에 만들었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더 나은 삶이 뭘까요? 그죠? 창업이념에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자유롭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왜 우리는 먹고 싶은 시간에 못 먹고 자고 싶은 시간에 못 자며 가족과 여행을 한 번도 제대로 갈 수 없는 시간이 안 맞아서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죠? 그런 삶을 사는가? 그리고 이분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족 여행을 보내주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다 있어요. 친구도 있고 돈도 있고 뭐 다 좋아. 근데 희망이 없어. 그러면 살고 싶을까요? 그래서 안 사시는 분들 많죠. 네. 그리고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보상이 내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준다면 우리는 더 노력할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의 잠재 능력이 개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개를 창업 이념으로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65년 전에. 굉장히 감동적이었고요. 이 책을 읽고 저는 그런 거 있죠. 불경책, 성경책처럼 끼고 전 종교가 없어요. 끼고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기 비즈니스를 하는데 안 읽어보신 분이 있다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꼭 우리 필독서죠, 또 어차피 그죠?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색깔을 두 개 다르게 표시해놨죠.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왜냐하면 이 두 단어가 어울리지 않잖아요.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그때 당시 이 회사를 만들 때 자본주의가 옳느냐 사회주의가 옳느냐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본주의를 하자니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점이 너무 많고 또 사회주의를 하자니 개인의 개발이 되지가 않고 이렇잖아요. 다 같이 못 사는 길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창립자가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주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진 자가 다 가지지 말고 좀 나누자, 기업자가. 그래서 이걸 만드셨어요. 그래서 컴패션이 어느 곳에서든 남의 처지에 공감하고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함께 아파하는 마음. 그래서 저기 보면 부제목이 뭐냐면 사람과 세상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 돼 있습니까? 동정심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게 컴패션이고요. 처음에 표지에 막 저런 게 적혀 있는데 해석이 잘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좀 놀라웠던 거는 창립자가 좀 천재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처음으로 나는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의 목표가 뭔지, 일이 뭔지, 왜 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지구를 왜 보존하고 보호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적어놨더라고요. 아,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창립자가 다 제시하고 있어서 굉장히 팬이 됐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이분입니다. 미국 사람인데 제가 예전에 아미 하기 전에 반미 감정이 있던 사람이에요, 원래. 근데 가장 존경하는 분이 됐고요. 60주년 기념 행사 때 저분을 만나고 싶어서 사실 다이아몬드를 도전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철학으로 14개 브랜드가 있고요. 700개의 세계 최고의 제품이 있어요. 그 브랜드가 세계 최고의 브랜드 하나만 있어도 사실 열심히 하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14개나 돼요. 심지어 그죠?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트리라이트죠, 그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직도 뉴트리라이트가 암에 있건지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많이 알려야 됩니다, 그죠? 막 TV에서 광고를 좀 해주면 좋겠. 제가 사업 시작할 때 TV에 그때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13년 전에는 뉴트라이트 아티스트 막 이런 걸 광고를 해가지고 그때는 또 Q&A가 뭐였냐면 그럼 뉴트라이트라고 하지 말고 아메이라고 해야지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삼성도 그냥 갤럭시라고 하는 거예요.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뉴트라이트 브랜드 광고하잖아요. 전부 다 삼성 일 안 하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 사실 그런 걸로 가지고 이미지를 막 하려고 광고를 TV에도 했었습니다. 네, 이미지 광고. 그래서 이런 우수한 제품들이 있고요. 이렇게 60년 동안 그 철학을 지켜오다 보니까 계속 처음부터 지금까지 세계 1위 직접 판매 기업은 아메입니다.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고 100여 개 지역 국가에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을 수가 없어서 원료도 본인이 생산해야 된다고 농장을 가지고 있고 종자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자의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뉴트라이트는 100년이 된 종자를 갖고 있어요. 땅도 갖고 있고 단 한 번도 농약 치지 않는. 그죠? 그래서 그게 전 놀랍다고 생각하고 먹기만 해도 사실 우리는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고의 원료, 최고의 과학이 만나면 최고의 제품이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시합부터 완제품까지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료만 좋으면 제품이 우수하진 않겠죠. 기술력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저 아시는 분은 보면 딱 아는데 그죠? 잘 모르죠. 우리는 봐도 그죠? 저게 뭔가 그냥 엄청난 연구와 특허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분야에. 네. 저는 아메이 제품이 최고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100여 개 지역 국가의 최고의 사람들과 얼마나 100여 개의 나라에서 각각 잘하는 게 있겠죠. 각자가. 우리나라가 뭐 유승균을 잘하고 뭐 이런 게 있듯이 그죠. 각자 나라에서 잘하는 걸 다 모아버리는데 이길 기업이 없겠죠. 그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제품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로벌 아메이에서는 한국 사회를 위해서 물류, 제조, 생산까지 다 각 나라에 이렇게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전 세계로 나가고 이렇게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 아메이도 우리 이 그냥 직접 생산하는 제품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인데 너무 제품이 우수한 제품들을 상생하기 위해서 안타깝잖아요. 최고로 만드는데 판로가 없어. 그런 제품은 우리는 100여 개 지역 국가에 다 네트워크가 돼 있잖아요. 그런 데서 다 판로를 개척해줘서 우리나라 제품들이 또 전 세계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상생 전략을 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수익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산소득이 어떻게 나오고 얼마나 공정하고 우리가 여기 다 마찬가지 다 착한 사람들 모신 거죠. 그래서 아무리 돈이 돼도 누군가한테 해를 끼치거나 공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할 수도 없고 그런 돈 벌기 싫죠, 우리도. 그죠? 네, 그래서 수익 구조를 저도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제품의 유통 마진에서 나옵니다. 예전에는 저렇게 다양한 단계를 거쳐서 제품이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비싸게 샀잖아요, 우리가. 근데 요즘에는 다 단순하죠, 그죠? 가운데 큰 유통 채널이 있는 거잖아요. 홈플러스, 이마트, 뭐죠? 쿠팡,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요즘 모든 자영업자의 경쟁자는 누굽니까? 쿠팡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 유통 마진 35%를 우리가 직접 우리한테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가 제품을 직접 만들고 아까 농장도 있고 공장도 있고 다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소비자는 ABO잖아요. ABO들한테 직접 이 루트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쿠팡이 하는 역할, 배달의 민족이 하는 역할, 마켓컬리가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도 뭘 하는 게 없잖아요. 그분들도. 그냥 그걸 사고 싶은 사람들, 그걸 팔고 싶은 사람들을 그냥 연결시켜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돈이 35%라고요. 그럼 어떤 제품을 우리가 아메이를 하면 먼저 써보면 좋을까? 제품이 저런 루트면 좋겠네. 전 사실 소비자를 하지 않고 사업을 바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니까 안 써봐도 좋겠던데. 그래서 좋은 공장에서 좋은 원료를 가지고 최고의 원료로 뭐 재고도 없고 직접 생산하니까 광고도 안 하고 연구개발비를 엄청나게 넣어서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데 심지어 그거를 35%뭐 이렇게 30% DC해서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제품이 안 좋을 수가 없겠네 이런 생각으로 사실 썼어요. 다 그냥 바로 바꿨어요. 저 친구가 아메를 알려줬지만 저보고 먹어보라고 처음 권한 건 더블릭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전 제품을 브랜드 체인지 했어요. 왜냐면 안 좋으면 반품하면 되니까. 3개월 안에 100% 돈으로 돌려준다 했고, 써보고 좋으면 이 사업이 대박 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앞에도 굿모닝 했잖아요. 우리 한국 아메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아메이가 다 같이 하고 있는 게 굿모닝 캠페인이죠.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든 사람은 건강에 관심 있어요. 돈도 여행도 뭐 건강해야 뭐죠. 돈 필요하고 여행도 가죠. 건강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신다. 그게 이스프링 좋은 물이면 더 좋고, 그죠? 거기다가 세계 최고, 유산균을 먹는데 전 세계 최고의 유산균이면 제일 더 좋겠죠. 그 다음에 필수 영양소 단백질을 먹는데 많은 사람들은 단백질을 언제 섭취하냐면요. 밤에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저녁 되면. 근데 단백질 섭취가 가장 필요한 시점이 자고 난 직후라는 거예요. 그 아침부터 고기를 구울 수도 없잖아요. 더 놀라운 건 40 넘어서 고일하면 단백질 흡수 안 되는 거 아시죠? 가루 빼고 다 흡수 안 되는 거. 애들은 좀 흡수가 될는지 몰라도 우리는 소화가 안 되잖아요. 소화가 안 된다는 거는 소화가 돼야 흡수가 되죠. 안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많은 분들은 계란을 삶아 드시고 계십니다. 그것도 흡수가 잘 안 될 겁니다. 근데 요즘에 그 계란이 그죠? 믿을 수 있습니까? 그죠? 항생제에다가 어쩌고 저쩌고. 네, 그래서 유기농으로 만든 파이토 프로틴을 타서 아까 봤잖아요. 타서 이렇게 먹으면 하루 종일 건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걸 끝낸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걸 아침에 끝내라 하잖아요. 그죠? 책도 아침에 끝내고, 운동도 끝내고. 그래서 간단하게 운동하고 이렇게 하면 가장 가성비가 높은 건강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산균 단백질은 필수다. 물은 다 있으실 거고, 집에. 그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너스를 배분해 주는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 카탈로그에 보면 PV, BV라고 나와 있습니다. PV는 점수고, BV는 우리가 또 캐시백을 돌려줄 때 해주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백질하고 유산균을 먹었어요. 먹어보니까 처음엔 잘 몰랐는데 맛도 없고 일주일이 지나니까 피로감이 줄어들고 갑자기 살도 좀 빠지고
또 일주일 지나니까 피부가 달라지고, 그럼 주변에서 그죠? 니 뭐 했냐고 이러고 다 얘기하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굿모닝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가만히 그냥 말을 안 해도 전달이 돼요. 제대로 드시면. 피부에 광이 나면서 얼굴에 눈빛이 반짝이면서 아직 그리 안 되는데 좀 더 드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제가 많이 먹을 때 하루에 3번, 4번을 먹어봤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얼굴이 완전 광이 나대요. 그렇게 한번 아까 굿모닝 디톡스를 해보시면 밖에 15일을 하고 딱 나가보세요. 사람들이 어디 갔다 온 줄 압니다. 병원에 갔다 온 줄 압니다. 그렇게 하시면 강고가 돼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그러면 너도 이렇게 해봐. 처음엔 잘 몰라도 꾸준히 아침마다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분도 해보고 좋으면 당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는 좋으면 못 참아요. 좋은 거 있으면 막 숨어서 쓰십니까? 그렇지 않죠. 말하고 싶어 죽겠죠. 그죠? 돈 안 줘도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의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친구 동생한테 알려서 똑같이 이렇게 썼어요. 각각 20을 썼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20만 원을 주문을 했을 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20만 원 주문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10만 원 거소 걸어도 되고 안 걸어도 되고 걸면 더 좋겠죠. 매달 정기적으로 단백질하고 유산균 오게 하는 겁니다. 그게 겉소잖아요. 저도 10몇 년째 포프리에서 계란하고 두부가 오고 있습니다. 얼마인지도 몰라요. 가격 올렸다고 막 문자도 안 와요. 그래서 근데 그게 고정적으로 어차피 달걀은 필요하고 두부는 필요하니까 고정적으로 먹고 부족한 건 추가로 사는 거죠. 왜냐면 그래서 집에는 안 떨어지게 하는 거죠. 똑같이 단백질과 유산균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절대 집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게 이 두 개입니다. 여기서 쌀은 떨어져도 이건 안 떨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20씩 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캐시백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메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가입하신 분부터 캐시백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친구, 동생의 캐시백을 계산을 해볼게요. 캐시백을 계산을 하면 친구와 동생은 20 본인 쓴 것밖에 없고요. 여러분들은 친구, 동생 합산을 해줘요. 그래서 60. 그 다음에 저는 80. 저는 다 합치면 매출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입은 많은 분들이 제가 10명 중에 9명 이렇게 답해요. 제가 수입이 제일 많을 거라고 답을 합니다. 질문을 꼭 해보거든요. 그러면 1명 정도 눈치껏 겐또를 때립니다. 가운데일 사람일 것 같다고. 근데 간혹 이상하게 저 친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꼭 질문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 그래서 이 마지막 가입자부터 캐시백 계산해 줍니다. 20은 여기 3% 캐시백 위에 보면 돌려주거든요. 그러면 6,000원의 캐시백이 들어가요. 여러분들은 60만 점인데 60만 점은 6%고 36,000원인데 원래 친구 동생이 캐시백을 가져갔기 때문에 빼주고 나머지가 들어가서 24,000원이 들어갑니다. 똑같이 썼지만 어떤 사람은 6,000원, 어떤 사람은 24,000원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저는 계산해 볼게요. 80은 120이 안 돼서 다시 6%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68, 48, 48,000원. 원래 48,000원은 이 4명한테 돌아가야 되는 캐시백이었어요. 그거를 어떻게 배분하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이거는 아메이가 만든 게 아니고 하버드 논문에서 발표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도 불평불만이 없다 해서 48,000원, 36,000원 가져갔으니까 빼주면 12,000원이 되잖아요. 저는 이걸 보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 친구가 알려줬지만, 이때 바로 마음 먹었습니다. 우리 친구보다 내가 2배로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해서 내가 저 유에 대한 유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한 번 노력한 저는 12,000원이지만 2번 노력한 여러분들은 24,000원 딱 2배가 되죠. 그래서 우리 노력이 어디 안 간다니까요. 그리고 아메이 비즈니스 해보면 진짜 수익 구조가 너무나 정확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노력을 절대 어디 가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침에 굿모닝으로 하면 생활이 바뀝니다. 성형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주변에 커뮤니티가 확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잘 다 먹고 얼굴 반질반질해서 눈 쌩쌩해가지고 나가면 사람들이 모일 겁니다. 그렇게 모아서 이렇게 그 사람들도 계속 먹을 수 있도록 SOP로 연결을 시켜주면 고정 수입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원하는 비즈니스 목표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다고 지금 전 세계가 이 운동을 벌리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장바구니, 거수어,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로 또 한국 아메리카 2중 혜택, 3중 혜택 이렇게 주고 있잖아요. 그죠? 이 혜택을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5집 정도 같이 했다. 굿모닝을 아침에 막 같이 다 먹어. 다 같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운동 벌리죠. 인증샷 하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캐시백으로 한 15만 원 정도 들어올 수 있고요. 이 정도는 뭐 소비자들이 충분히 그죠. 너무 고마워할 것 같아요. 한 20만 원, 30만 원 단백질 가족이 막 먹고 15만 원 캐시백 받고. 그다음에 이
5명씩 세 그룹을 또 한 번 해봤으니까 두 번 더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세 그룹을 이렇게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캐시백이 50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 중에서 돈을 벌고 싶은 사람 있겠죠. 요즘에는 100만 원만 죽을 때까지 나오려면 아파트나 건물 얼마짜리 갖고 있어야 될까요? 6억에서 10억 정도 갖고 있어야, 그죠? 100만 원에 월세, 그 정도는 아니겠네. 200만 원 월세. 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저 정도 되려고 하면 아파트 한 4억짜리 있으면 100만 원 정도 들어오나요? 그 정도 되겠죠. 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거 하나 있으면, 그죠? 내 집 말고 100만 원 월세 어디 들어오는데. 근데 그걸 상속시킬 수 있다면. 사실 집은 피곤해요, 사실. 월세 받아보시면 피곤해요. 네, 왔다 갔다 저도 오늘 그 세입자가 나갔거든요. 근데 저 오늘 여기 와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사가를. 갔는지 지금 피곤해요. 자꾸 전화 오고. 그랬는데 그런 거 갖고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100만 원을 두 분 정도 나오게 도와드리면 5천만 원 파운더스 플래티넘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천만 원 정도가 매년 나오면 노후 준비 끝난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한 달에 300 정도가 계속 나오면 그 뭐 잘 살지는 않아도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 생활은 되겠죠. 그래서 5천만 원을 세 분 정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노후 준비 끝내줄게. 이 말 진짜 많이 합니다. 노후 준비 끝내줄게. 그렇게 하면 세 분 정도 도와드리면 1억 정도의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판 더 하는 거예요. 한 판 더 하게 되면 예전에는 다이아몬드 정도 되면 수입이 뭐 1억 5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비전 보너스 때문에 2억에서 3억까지 된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6년은 사실 지금 골든 타임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짜 지금이 우리가 만약에 앞으로 살면서 가장 열심히 해야 될 때 지금 아니에요. 제일 젊잖아요. 근데 아메이 사업적으로도 가장 열심히 하면 좋을 때가 지금부터 6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비전 보너스가 있으니까 이 기회를 꼭 살려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메 진짜로 돈을 버는 방법은 2차 보너스, 3차 보너스입니다. 전 솔직히 처음에 1차 보너스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데 그냥 장학금 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통장을 사실 보지 않았어요. 그 2년 정도 잡았고요. 그 1차 수입에 안정화시키는 기간을 2년 정도 잡았고 대학원 간다 생각했고 아니면 뭐 부동산 공부하러 뭐 전문대 간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여기 수업비를 안 받더라고요. 공짜로. 공짜로 하고 중간중간 장학금도 나오고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내가 원하는 거는 2차 보너스, 3차 보너스를 받아야 되겠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강의를 창원에서 듣고 왔는데 2차 보너스를 받을 때까지 절대 아메를 그만두지 마세요. 이를 하시는 강사가. 그 아메를 모르고 그만두시는 거라고. 진짜 억울한 케이스라고. 맞잖아요. 왜냐하면 노동 수입을 하는 이유는 2차와 3차를 받기 위해서 그냥 경험 쌓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다가 끝나는 거는 너무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2차 보너스 받을 때까지 안 그만둬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경험 쌓고 나서 누군가를 그 1차 보너스를 다 받게 도와드리면 그 2차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전 사실 빨리 2차 보너스를 생각했으니까 2차 보너스를 생각하니까 빨리 파트너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파트너를 만들어서 빨리 도와줄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 그룹을 독립시키면 100만 원 정도 금메달 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또 계속 도와주면 시간이 지나면 사실 저도 여기 저희 파트너가 있지만 전혀 모르시는 분입니다. 내려가다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이런 분들을 또 계속 도와주면 3차 보너스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수입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만큼 도와주시면 돼요. 내가 바쁘다 그러면 뭐 두 그룹만 도와주시든지 나는 막 전국을 다니면서 열심히 할 거야 이러면 6그룹을 도와주면 다이아몬드가 되고 실제로 저에게 알려준 친구는 에메랄드고 저 그림이 제 그림입니다. 제 그림입니다. 그 위에는 또 사파이어고 이렇게 역전이 가능한 비즈니스 얼마든지 본인 하고 싶은 만큼 하시면 되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를 어릴 때 제 사진에 보물지도에 제가 붙여놨어요. 왜냐하면 기저귀 차고 전 세계 여행 간다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아메의 기저귀를 차고 있습니다. 저렇게 해가지고 했던 애들이 지금은 세월이 13년이 지나서 지금은 이제 중2, 고3 이렇게 된 거죠. 이 안에서 정말 그냥 방목해서 키웠어요. 방목해서 그랬더니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엄마가 됐습니다. 가장 이렇게 그냥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 다 데려가는 모습. 그리고 아메이만의 특별한 여행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우리 둘째가
엄마 그 북홍 여행이 이제 다 끝났다 이러더라고. 그 다 조회를 해보는가 봐. 비행기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배가 갔다 갔다 하는 거 1차수, 2차수 있죠. 그걸 다 조회해도 마지막 7차수가 왔다고 뭐 이렇게 하던데 평균 8차수가 가거든요. 대한항공 전 세계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말로만 들었지 전세 비행을 사실 상상을 못 해봤잖아요. 1차수가 가잖아요. 1차수로 가고 올 때는 빈 비행기로 오는 거죠. 데려올 사람이 없잖아요. 그 마지막 차수는 데리러 갈 때 빈 비행기로 가서 데려오는 거잖아요. 놀랍지 않아요? 그죠? 좀 아깝다, 그죠? 좀 태워가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이렇게. 저는 여행을 좋아했는데, 여행에 가면 안 맞는 게 음식이었어요. 저 완전 한식이거든요. 근데 아메 여행 가면 전 아침부터 김치찌개, 된장찌개, 미역국 이런 거 먹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갔다 와도 전혀 뭐 라면이나 김치찌개가 생각나지 않는 그런 여행인 거죠. 저는 한식만 먹습니다. 저 외국 음식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뭐 셰프가 다 같이 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기 스타일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비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너스테이의 스마트 비즈 가이드북에 너무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꿈을 이룰 수 있고 자본이 필요 없고 경험도 필요 없고 스펙도 필요 없는데 투잡으로도 심지어 가능한데 가족 사업을 할 수 있고 평생 할 수 있고 자산 소득이 되고 상속이 되고 고품격 가족 여행이 되고 거기다가 건강해지고 매력적으로 된다. 이런 일이면 알아는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 저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저의 꿈을 이루전 아메이 사업가 저의 보물 지도를 처음에 저걸 붙였어요. 여행을 가고 싶어가지고 코타키나발루 첫 여행을 붙여넣고 여행을 도전하지 않았다면 전 사실 15%일 때 여행을 도전했거든요. 그 힘으로 그 다음에 에메랄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행 가야지 그 생각이 꼽혀가지고 네, 꼭 기저귀 차고 가야 돼. 기저귀 떼고 가면 안 돼. 이러면서 네, 그래서 도전해서 성취를 보물지도에 붙여놨고요. 그 다음에 에메랄드가 됐는데 그때 에메랄드 포럼에 갔다 오면 난 가난과 이별이야 이러면서 그때 사표를 내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에메랄드 포럼 갔다 와서 사직서를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비 오는 날 우체국에 가서 등기로 보냈습니다. 3일 만에 처리가 됐고요. 그때 붙여놨던 보물지도 있는 그 아파트에 살고 있고 그때 붙여놨던 보물지도 있는 그 차를 타고 있고 저 책을 꼭 이것도 우리 필독서죠. 그래서 한번 꼭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다. 저는 내 능력으로 안 될 것 같아서 따라했어요. 네, 능력밖에 뭐 부적이라도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따라했었고 60주년 라스베가스에 가고 싶다. 이것도 엄청난 도전이라서 붙여놨어요. 부적처럼. 그래서 이루어진 것 같고요. 돈 벌려고 여행 가려고 시작했던 일인데 건강도 지키는 일이 됐어요. 우리 마이렉 검사 장 검사 아시죠? 전 세계 최고의 장 검사는 한국 암에 있잖아요. 검사를 했더니 제 상위 5%입니다. 원래 이랬느냐? 원래 가민성 대장증후군이었어요. 암의 사업 시작하기 전에는. 그래서 그저 멀쩡한데 정말 맨날 비실비실해서 맨날 병원에 다니는 친구들이 전화 오면 또 병원이가 이렇게 할 정도로 제가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랬는데 상위 5%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뉴트라이트 제품 너무 대단하다 생각하고 또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는 마이웰리스 랩 있죠. 노화 속도 이거 측정해 준다고 하잖아요. 우리 건강검진으로 그죠? 저는 그 체험단에 들어갔었는데 노화 속도가 0.9 미만이면 저속 노화입니다. 전 남보다 빨리 늙지 않는다. 이거를 네, 아메에서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운동을 막 열심히 하고 그리 생겼습니까? 운동을 안 했습니다. 지금도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안 하고 저 정도면 뉴트라이트 대박인 거죠. 네, 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리를 1도 못 하다가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집밥의 힘 많이 책 보셨죠, 그죠? 그래서 요리를 오대 가서 배워야 될 사람인데 제가 요리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됐고요. 너무 뿌듯합니다. 파트너들하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그죠? 100가지나 할 수 있다 이러면서 물론 책 보고 하지만 그죠? 너무 쉽잖아요. 사실 우리가 안 하죠. 냄비가 하잖아요. 사실은 그죠? 김티아이와 인덕션이 해주는 거죠. 우리는 뭐 해요? 시키는 대로 재료만 준비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고요. 책을 읽고 이해가 잘 안 됐던 사람이 줄을 어디다 쳐야 될지 잘 몰랐잖아요, 우리. 지금은 그 책을 이해시켜주는 북미팅을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쩌다가 아메이를 만나서 여행 좀 가고 돈 좀 벌려고 했는데, 너무 사람이 바뀌는 이런 일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아메 하기 전에는 눈화장 이런 걸 전혀 하지 않았어요. 아메에서 다 배워가지고 네, 저 뷰티 큐레이터 이런 걸 다 과정을 밟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누군가를 컨설팅 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 게 너무 감사하고 이효르게 출연도 했었어요. 그래서 놀랍죠, 아티스트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음,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일까? 얼마 전에 우리가 북미팅을 진행했던 책인데 고전이 답했다 고명한 씨가 노벨상을 받은 한강 작가하고 올해의 작가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분 책을 두 권이나 우리가 북미팅을 했는데 어, 부제목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이에요.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이 어떤 삶입니까?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몰라서 책을 읽었다 하더라고요. 저도 저는 아메에서 사실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것까지 다 배웠고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 것까지 이 안에서 다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궁금해서 책을 읽었다. 수백 권의 책을 읽고 나서야 나가 아닌 남이라는 단어를 발견했다. 결국 세상에 필요한 가치를 만들어내면 되겠구나. 내가 만들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 이 질문이 내 인생을 바꿨다. 가치는 우리가 가치와 비전이라고 하니까 딱딱하죠.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가치는 저는 이 책을 읽고 너무 쉬워졌어요. 같이 사는 길이다. 같이, 그쵸.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 때 남한테 도움이 될 때 가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도 살고 남도 살 수 있는 방법, 그게 가치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창립자가 65년 전에 이걸 아셨나 봐요. 어, 수익 구조를 보시면 함께 성공하지 않으면 돈이 안 되게 돼 있어. 돈이 안 되게. 그래서 가치 있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이든 가정생활이든 그 밖에 다른 어떤 인생 목표든 자기 분야에서 큰 성취를 이룬 모든 성공자의 공통점은 자신이 아니라 타인에게 관심을 집중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창립자가 나도 다른 사람이 성공하도록 돕는 방법을 통해 성공했다. 전 세계에 수많은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업 이념입니다. 암의 본질이고요. 그래서 평생 친구로 하고 싶은 사람들을 도와서 함께 자산소득가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일 위에 저기 드레스 입고 있는 옆에가 제 친구예요. 저에게 아메를 알려준 친구인데 제 다이아몬드 인증식 날 저희 스폰서가 사회를 보고 표정이 역전당해서 기분 나쁜 얼굴입니까? 아니죠. 굉장히 기뻐하죠. 그죠? 역전해서 너무 기뻐하는 이런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첫째라서 언니 오빠가 없어요. 근데 업라인 리더님이 언니 오빠 같은 새로운 가족이 생겼고 여동생 둘이 있는데 여동생 둘은 잃었습니다. 같이 파트너가 돼서 단 한 번도 언니라 부르지 않습니다. 지금 다 리더님이라고 높임말만 단 한 번도 그날부터 언니라고 부르질 않아요. 저를. 그래서 제가 동생 둘을 잃고 사업 파트너 두 명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플리 리치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읽다 굉장히 울컥했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실패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동업자잖아요. 창업자가 동업을 하셨는데 우리에게 실패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회사의 실패가 우리 두 사람의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읽는데 저도 그냥 저 혼자 좀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려고 시작한 일인데 일이 커져가지고 갑자기 파트너가 막 연결되고 이러니까 남의 가정이 나한테 다 연결돼 있고 굉장히 어느 날 책임감이 무거울 때가 있었어요. 나도 내 삶도 버거운데 이게 같이 엮여 있는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책을 읽고 더 그릇을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 글을 읽는데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앞으로 만날 수많은 사람을 위해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하고 더 많은 수익을 내는 회사로 성장해야 된다. 지금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아메이는 여러분을 위해서 굳건히 지속 성장할 것이며 계속 처음과 같은 사업의 기회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이다. 돈 있는 사람들한테 가게 내고 좀 디스플레이하고 막 아니면 백화점 보대나는데 이런 데 하면 아메이 제품 얼마나 잘 팔리겠어요. 세계 최고의 제품인데. 근데 그걸 못하게 하잖아요. 그죠? 왜요? 처음부터 그걸 약속했기 때문에. 그죠? 회사를 물려받아 경영하는 2세들에게도 나는 성장 지향적인 경영을 해야 한다고 일렀다. 책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60주년 갔을 때 저 무대 위에 2세, 3세들을 다 올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60년에 대한 다짐을 하게 하더라고요.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보통은 저 얼마나 부러워요. 2세, 3세들. 저렇게 대단한 기업에, 그죠? 2세, 3세로 태어났는데. 근데 사람들이 전 세계 다이아몬드가 다 일어나가서 기립박수를 치는 거예요. 왜요? 저분들이 그 약속을 이어갈 사람들이니까. 더 이 회사를 발전시킬 우리의 동업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었고, 어떻게 하면 아메를 잘할 수 있을까?
그죠? 많이 그런 고민 많이 하시죠? 그래서 막 주변에 막 물어보고 막 이 오디오 듣고 저도 막 이렇게 하죠. 어떻게 하면 아메 잘할까? 정답지가 있는데, 그죠? 책에 있잖아요. 제일 기분 안 좋은 건 뭐예요? 수능 만점한 친구가 잠 7시간 이상 자고 수업만 듣고 학원도 안 가고. 네, 교과서만 봤다 이러잖아요. 진짜 교과서가 있잖아요, 우리. 전 정말 저걸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품 공부를 어차피 써야 하는 생필품 브랜드 체인지를 굉장히 잘했던 것 같고, 그거를 그냥 쓰지 않고 공부를, 저건 제가 사업 초기에 퍼센테이지 핀일 때 적었던 겁니다. 제품마다 다 저렇게 적어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말을 정말 못했어요. 지금은 제가 시간 안에 맞출 수 있을까 계속 시계를 보는데, 그때는 말을 못해서 제가 다 적어봤어요. 적다가 보니까 어느 날 말빨이 이렇게 말이 튀어가지고 말을 적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제품 왜 필요할까? 왜 아메이를 써야 하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저한테 묻고 저한테 답하고, 다른 차별을 뭐지? 사람들이 비싸다고 뭐라고 답하지? 이런 거 있죠. 정리를 해봤던 것 같아요. 아메이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일 두 가지는 뭘까? 오늘 자꾸 질문을 뭘까요? 그죠? 이거는 회사가 내는 질문입니다. 회사가 딱 답을 했더라고요. 후원과 전달이라잖아요. 이 두 개, 아메이를 잘 한다는 것은 이 두 개를 잘하는 거잖아요. 이 두 개를 잘하기 위해 책 읽고 세미나 가고 오디오 듣고 제품 쓰고 공부하고 자기 개발하고 막 상담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 이 두 가지를 잘하는 게 아메이를 잘하는 거죠. 하다 보면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헷갈릴 때 없어요. 전 그럴 때 있었어요. 근데 저걸 보고 내가 어떤 뭐 하는 사람인지 정체성이 좀 확립됐던 것 같아요. 막 요리를 하다 보면 내가 뭐 요리를 왜 하는데 하고 있지. 어떤 날막 책을 구미팅을 하고 있고 제가 헷갈릴 때가 있었어요.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창립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움을 주는 행동이나 격려의 말로 다른 사람의 삶이 나아지도록 돕는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사람들이 바로 아메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때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겠다. 이분한테는 어떤 도움을 줄까? 이분한테는 어떤 도움을 줄까?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오지 말아 하겠어요? 오라 하겠어요? 오라 하겠죠. 그걸 파악하는 거죠. 이분은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이분은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이걸 다 해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좀 심플해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감정 기복도 없어지고 그냥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갑자기 남한테 도움 주는 사람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그죠? 할 수 있는 것,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 처음 사업을 하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 책도 제가 올해 북미팅 했던 책인데 읽다가 굉장히 초기 사업자한테 들려주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제 초기 때 이 부분을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발목을 잡을 때 저도 제일 두려웠던 게 뭐냐면 내 친구들이 반대하고 싫어하니까 이거를 그때 갈등이 있죠. 내적 갈등이 그죠. 그래서 친구는 나와 비슷해야 한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당신은 성공을 꿈꾸며 나아지고 싶다. 지금보다 여유롭게 살고 인정도 받으며 인생을 업그레이드하고 싶다. 늘 똑같은 나, 과거의 동질성에서 나는 벗어나고 싶다. 문제는 이 지점이다. 친구는 내가 자신과 달라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사실 이거 말고 뭐 의대를 간다고 해도 다 뜯어말릴 겁니다. 지금 공부해서 다시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뭐 고시를 친다고 해도 뭘 한다고 해도 다 말릴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비슷하고 생각과 말과 행동도 비슷하기를 바라는 게 친구이기 때문에. 친할 친, 옛구를 사용하는 친구의 한자어가 알려주고 있다. 직역하면 친한 옛것이다. 미래를 향하는 나와 과거에 머무는 친구. 친구의 조언이 성공을 위한 발판이 아니라 내 발목을 잡는 손이 된다. 뿌리쳐야 하는 가장 강력한 허들이다. 가족 마찬가지겠죠. 사실 사람들은 내 인생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다. 그게 친구여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우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 가지 비밀이 있다. 친구는 자신보다 더 잘된 친구에게 관심을 가진다. 나중에 되면 다 다시 연락 오고요. 네, 이것은 살면서 알게 된 세상의 진실이다. 당신도 깨닫게 될 것이다. 친구와 멀어져도 내가 잘 되어 있으면 친구들은 나를 찾아온다. 마음속에 추억을 간직하면 10년 만에 연락해도 우리는 친구로 지낼 수 있다. 그게 세상의 이치다. 그러니 친구 허들에 얽매이지 말고 당신의 세상을 위해서 결심하라. 그리고 미래를 위해 발목을 잡는 친구 손을 떨쳐내라. 나도 그랬다. 그러니 당신도 할 수 있다. 친구가 허들이 될 때 당신은 이미 성장하고 있다. 제가 이걸 초보 때 제가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책으로 할게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내가 필요하지 않는 곳에서 쓸모없는 삶을 산다고 할 수 없다. 새는 하늘에서 날고 사자는 육지를 달리며 고래는 바다를 헤엄친다. 그들은 그곳에 필요한 존재이고 그곳에서 자유를 누린다. 당신은 지금 있는 곳에서 자유로운가? 마음껏 편하게 숨을 쉴 수 있는가? 혹시 당신은 사자로 태어났는데 지금 바닷속에서 헤매고 있는 건 아닌가? 전 지금에 와서 보면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굉장히 만족했었어요. 왜냐면 다른 걸 몰랐으니까. 그게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아,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은 여기구나. 내가 만약에 직장 생활을 계속 하고 있었다면 저는 직장 생활하다 학교 다닐 때 어디 가서 막 발표를 하거나 내 생각을 내세우거나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마이크를 잡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랬던 제가 지금은 너무 멀리 왔죠. 저 창원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정말 내 생각을 말할 수 있고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일을 하는 게 제가 직장 다니면 그냥 누가 틀렸니 이런 거 하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도와주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사자로 태어났는데 혹시 바닷속에 계시다면 네, 한번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펼쳐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